정치권이 대장동 사업과 화천대유 의혹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죠. 특히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 그 파장이 심상치 않은데요. 지금 야권에서도 의원직 사퇴, 제명까지 언급되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사태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 이상돈 전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예, 이 사건 주의 깊게 지켜보고 계셨을 텐데요. 곽상도 네. 의원의 거취, 국민의힘 일부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 초선들까지 나서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의원직 사퇴 요구까지 있는데 의원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보다 좀 분명한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 곽상도 의원 자신이 본인은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이제 선을 그었으니까 네. 제가 그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죠. 예. 그리고 또 사실상 의원이 동료 의원한테 사퇴를 요구할 것 같으면은 현재 그 아들한테 그 준 50억 원 이런 것이 네. 국민 눈높이를 벗어났기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더구나 얼마 전까지 같은 당에 있었는데 네. 난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 굉장히 좀 미숙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좀 예. 무슨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예를 들면은 곽상도 의원이 의원 신분으로서 뭐 화천대유에 압력을 가하거나 거기 네. 로비를 받아서 어떻게 해주고 그래서 좀 대가성 관계에서 아들한테 50억 원이 갔다. 뭐 이런 것이 좀 뭔가 좀 드러나야 의원을 갖다가 사퇴해라. 더군다나 얼마 전까지 같은 당을 했는데 그랬는데 그런 건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사퇴라는 것은 이거 여당에서 나온 얘기도 아니고 난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 혹은 일부 의원들이 미숙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앞서 이제 의원직 사퇴란 것은 의원 본인의 고유한 결정 사항이라고 그렇죠. 말씀 주셨는데요.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만약에 잦은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에 제명도 고려하겠다 이런 언급까지 했습니다. 그게 아마 네, 그런 국민의 눈높이에 대한 정치적 인식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제명이란 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국회의원 제명이 제일 유명한 사례가 저 돌아가신 김영삼 전 네. 대통령 그래서 의원일 때 네. 유신 때 제명해서 결국은 그것이 이제 정권이 넘어가는 그야말로 그런 게 됐죠. 그래서 의원을 제명한다는 것은 아주 그 보통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우리 국회법을 보게 되면은 그 징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이것이 범죄는 안 되지만은 네. 이른바 그 사회 상계를 심히 벗어나거나 국회의원의 품위 윤리 기준을 벗어난 경우에 국회에서 윤리특위를 통해서 말하자면은 심한 경우는 제명, 정직,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의원 임기 중에서의 사안에 대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의원이 되기 전에 일에 대해서는 그걸 윤리특위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런 점에서 일단 본회의 3분의 2 정도수가 어렵다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예. 국회 징계의 그 목적 대상에서 볼 때 저는 이것도 좀 지나치게 나간 얘기고 현실성은 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네. 제명을 요구할 사안까지 될 것 같으면은 단순히 아들한테 사회 상식을 벗어나는 보수가 같다, 퇴직금이 같다 때문에 눈높이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명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다 좀 구체적인 왜
이것이 크나큰 문제라는 것을 제기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제명 얘기는 좀 너무 성급하게 나왔다고 봅니다. 예. 그러한 아마 맥락인 것 같은데요. 곽상도 의원은 수사를 받겠다. 그래서 수사 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네.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입장이 원론적으로 옳은 입장이다. 바람직한 태도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그건 물론 네. 이런 뭐 논란이 있으니까 자기가 지난번 윤희수 의원처럼 네. 자기가 나가겠다 사퇴하겠다 하면은 뭐 문제는 없는 건데 네. 근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국회의원을 갖다가 사퇴해버리면은 자기가 뭐 잘못했다는 것도 인정하는 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그 예. 사퇴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나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제명 얘기를 그렇게 또 쉽게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러면 또 하나는 지금 제일 문제가 그리고 과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네. 50억 세상에 그렇게 공짜 돈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50억 원 정도 되면은 뭔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게 아니냐 대체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네, 아닙니까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어떤 수사가 있지 않으면은 네. 또 어렵기 때문에 국회에서 윤리특위에서 이 문제는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하. 나는 그리고 예. 야당에서 이렇게 성급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 뭐 다른 몇 사람이 더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난 네. 좀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하. 여기 지금 야권의 일각에서 제기하는 건 물론 이건 뭐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죠. 네. 이것이 이제 이런 것이 혹시나 이제 곽상도 의원이 되기 전에 청와대에 있을 때 민정수석 있을 때 네. 뭐 어떤 재계 인사에 대한 그 뭡니까 그 사면이니 뭐니 이런 논의가 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수사할 겁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은 그거는 박상도 의원이 의원 되기 전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이거 다룰 사안은 어찌됐든 아니고 네. 그 검찰의 수사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교수님 짚어주신 게 우선은 그 뇌물의 요건이죠. 대가성 대가성 부분이십니다. 부분이죠. 네, 당시의 신분이 의원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이었고 그 당시에 아들이 이렇게 그 특혜를 받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큰 돈을 받은 것이 만약에 대가성이 있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서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그건 이제 사실 확정에 따른 것이죠. 네. 그리고 또 국회의원을 요새 이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하. 우리 19대 때 네. 이미 좀 고인이 된 정두원 의원이 네네. 그 재판을 3심까지 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고 결국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랬죠. 네. 네, 그러니까 난 그래서 좀 이게 좀 상식이 어긋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얼마 전까지 자기 같은 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 뭐 사퇴를 해라, 뭐 제명을 한다. 오히려 여당은 가만히 있는데 네. 나는 그런 게 조금 뭔가 전혀 없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에 의혹이 일고 있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네. 사안에 대해서 추석 전에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잠잠하고요. 또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월급만 받았다는 이야기만 있었고 추석 이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니까 제명 사퇴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렇게 각기 다른 전후의 반응 이 부분도 문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뭐 제가 사실을 뭐 정확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어느 정도의 그 사실에 부합할 만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 것이 아무래도 좀 저도 그 당에 좀 있어봤지 않습니까? 네. 당 지도부에 이런 거 생기면 당 지도부는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뭐 어떻게 의원 신분을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네. 뭐 탈당을 권유하거나 뭐 비례대표 의원 같으면 제명을 하거나 대체로 그 정도에 그치는 거잖아요. 예. 난 그런데 지금 뭐 사퇴 제명 난 이런 것 좀 처음 봐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예. 굉장히 난 거기가 야당이 저 전략적으로 실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마지막으로요, 교수님. 네네.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문제 국민적 의혹도 크고 하니까 특검, 국정조사로 진상규명을 네. 다 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여당 민주당에서는 특검 국정조사 요구는 정치 공세다. 지금 경찰, 검찰 수사로 충분히 규명이 가능하고 그게 더 낫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네. 계십니까? 이게 특검이라는 게 이제 그 대통령 그 주변과 관련되는 뭐 이런 경우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네. 일단 현실적으로 특검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그렇죠. 또 이제 특검법을 만들어서 이게 규정을 하고 그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그리고 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성공했다고 보는 게 어쩐지 모르겠어요.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낸 것이 큰 그 특검의 어떤 기념비적인 업적인데 네. 그 특검 본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저는 그거 볼 때 어떻게 돼서 지금 이런 큰 스캔들이 여러 가지의 지금 의혹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 네.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특검이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씁쓸하고 좀 황망한 심정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 특검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이게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는지 또 이제 또 지금 제 생각이 다 됩니다. 어떻게 해서 박영수 변호사가 네. 특검이 된 게 어떻게 됐던가 한번 저도 그때 복귀를 하고 있어요. 그 그래서 과정이요. 절차 네, 추천한 어떻게 사람이라든지. 예. 예. 그리고 또 지금 박영수 전 특검 자체가 이제는 검찰의 수사망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딸 문제 여러 가지. 네. 나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전 특검 가장 유명한 전 특검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데 나는 이거 또 특검을 하자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좀 검경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고 또 이제 언론의 탐사 보도에 나오는 사실 네. 이런 걸 좀 보는 게 난 맞다고 봅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돈 전 의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